좋은 겁니다. 제가 이제 저도 집에서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말티스라는 작은 애완견인데, 지금부터 10년 전 가을에 유기견, 뭐 이렇게 기르는 어떤 그 할머니가 이제 미국으로 가면서 누구한테 맡겼는데 뭐 맡은 사람이 저한테 근데 유기견이 된 거죠. 반 유기견 신세였던 3살짜리 마티스를 제가 10년 전에 데려왔으니까 벌써 제 가족과 10년 같이 지낸 지 10년이 됐고 이놈 나이가 벌써 13살입니다. 이놈을 데리고 이제 벨지엄에 가서 제가 3년을 살기도 했습니다. 저도 벨지엄 데려갈 때 이놈 데리고 가니까 한 700불 정도, 한 80만 원 정도 뭐 돈이 들고 그래서 이걸 버리고 가라 어쩌다 해서 제가 데려가서 지금도 거기서 3년을 지내고 아직 데려와서 살고 있는데 사람 나이로 생각하면은 80세입니다, 이놈이. 그러니까 제가 이 개를 기를 땐 제 외손녀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뭐 형제 자매가 없으니까 너무 외로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외손녀를 생각해서 키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뭐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사실 이 개가.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제나 저제나 이제 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저는 가끔 이놈 이름이 짱구인데 그 짱구를 생명 제가 이렇게 부릅니다. 생명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숨 쉬어 살아있는 생명으로 대접을 해서 잘 키우고 있다. 스스로 위안을 하면서 제가 짱구라는 이름 대신 생명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지낸 작자가, 뭐 감히 제가 작자라고 그러겠습니다. 후임자가 개 사육비를 대주기로 한 약속을 안 지킨다고 기르던 개 2마리를 정부에 다시 반납했습니다. 국민들의 개사랑 자랑할 때는 언제고 돈 몇 푼에 못 기르겠다고 내놓는 게 대통령 한 사람 제정신인지 참 의심이 갑니다. 솔직히 사료비에 얼마나 돈이 듭니까? 개가 좋아서 기르는 사람이 190만 원씩 사료비와 별도로 무슨 조련비를 세금으로 달라고 하는데 이걸 타당하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190만 원이면 4인 가족이 한 달 먹고 사는 생활비입니다. 개 2마리 키우는 조련비도 주겠다고 그 세금을 안 준다고 그 개를 다시 정부에 반납하는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월 세금 제하고 1,400만 원씩 나라에서 현금으로 연금을 주는 돈을 한 푼도 쓰기가 아까워서 살아있는 생명을 국가에 반납한다는 게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위한답시고 5년씩이나 대통령으로 버텨왔는지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데리고 있었다는 게 나라의 수치입니다. 오죽하면 개만도 못한 짓이라는 말이 떠돌겠습니까? 주인에게서 버려진 개들이 생각이 있다면 얼마나 서운하고 야속할까요? 개를 기르는 사람들이 양산에 모여서 규탄 대회를 해도 시원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개 같은 놈이란 말을 더는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개보다 못한 놈이란 말을 쓸까 합니다. 지지자들이 현 정권은 이런 사소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는 지지자들에게 현 정권은 이런 190만 원씩 주기로 한 200여만 원씩 주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자기 지지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지 아니면 개 사육비라도 지지자들이 걷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양산박에 앉아서 해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하도 좋아하는 놈들이니까 이렇든 저렇든 하는 짓을 넘어서 사람에 대한 실망을 갖게 한 씁쓸한 소식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로망이라는 말을 소망, 간절한 바람, 기대, 이루고 싶은 소원 이런 뜻으로 쓰지는 말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람되게도 로망은 일본인들이 영어 로맨틱을 일본식으로 읽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인들은 로맨틱을 로망이라고 그러죠. 로망이라고 하니까 한자에 발알망자, 로망, 발알망자, 희망할 때 망자를 그리고 연상해서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하여튼 로망 그러면은 외국인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심 없이 쓰고 있는 단어, 철학, 과학, 예술, 이성, 기술 이런 단어는 1865년
시작된 일본의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 시절 일본인 아마네라는 사람이 네덜란드에 2년 유학을 하면서 배운 그 서양 문명의 정수, 2년 동안 유학하면서 배운 서양 문명의 정수를 엄청난 고민과 관찰을 통해서 한자로 재창조한 단어입니다. 철학, 기술, 또 과학, 예술, 이성 이런 단어가 그 야마네라는 일본인이 1865년에 네덜란드에 2년 동안 유학하면서 배운 현지어를 동양 한자로 소개해 놓은 단어입니다. 그게 하지만 같은 시대 중국인 엠프 엄복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인 엠프라는 사람도 영국에 2년 유학을 하고 왔습니다. 와서 똑같은 단어를 뭐라고 그랬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원부, 원천 할 때 원자와 부자 할 때 부자, 원부.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부학, 부자 된 건 학문, 부학. 또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게 쓰는 논리학이라고 그러죠. 그걸 명학, 이름 명자 명학. 또 다윈의 진화론 연구는 천영, 하늘 천자의 그 그림자 영자, 천영, 하늘의 그림자, 자연의 하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변했다, 천영, 그렇게 했습니다. 똑같이 동시대 1865년 일본에서 그 명치유신이 시작될 때 일본 사람들이 철학, 논리, 기술, 과학 이런 용어를 쓸 때 중국 사람은 무슨 엄복, 무슨 국부론을 원부, 경제학을 부학, 또 무슨 논리학을 명학 이렇게 동시에 이제 동양 중국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원부가 국부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부, 중국인 엠프가 만든 원부는 국부론, 부학, 부자 되는 학문은 경제학, 명학, 이름 붙이는 명학은 논리학, 또 천영이란 말은 진화론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배운 겁니다. 중국의 문화력을 일본의 국력이 누른 겁니다. 말하자면 이를 한국이 고스란히 받아들인 겁니다. 중국도 국부론을 원부라고 그러고, 경제학을 부학이라고 그러고, 논리학을 명학이라고 그러고, 또 다윈의 진화론을 천영이라고 그랬는데, 일본 사람이 아니다, 이건 국부론, 경제학, 논리학, 진화론으로 한 걸 우리가 배운 거죠. 영어의 society, 그걸 중국에서는 무리군자, 군중할 때 군으로 그랬습니다. society를. 근데 일본에서는 사회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점잖은 말이고 익숙합니까? 지여태. 툭하면 친일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일본인들이 번역한 이런 단어조차 폐기하고 중국인이 만든 단어를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써보면 어떨까? 그래서 친중 반일을 더욱 선명하게 하면 어떨까?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일만 터지면 친일을 끌어대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반일하고 싶다면 쓰는 말부터 우선 바꿔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경제학 그러지 말고 부학이라고 그러고, 논리학 그러지 말고 명학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국부론을 원부라고 그러고, 이렇게 한번 자기들끼리 일본 사람이 만든 단어 쓰지 말고 중국 사람이 만든 단어를 써보라. 저는 한번 그렇게 권고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살펴봤듯이 국가가 힘이 없으면 언어도 빼앗깁니다. 국가가 힘이 있으면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말이 상대 국가에 전파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동남아에 가면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못 살고 가난하면 안녕하세요라는 말 쓰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힘을 기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국가가 우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의 힘을 빼자고 덤비는 게 한국형 좌파고, 그래서 한국형 좌파는 뇌가 없다, 문외 집단이다, 생각한 힘이 없다고 제가 항상 자주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재미있는 얘기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조선일보 윤희영 씨가 뉴스 에디터, 뉴스 잉글리시라는
칼럼에서 아주 영어로 된 재미있는 글을 썼습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두 달 지났나? 북한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은 소련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백두산의 높이가 216m고 무게가 216톤 되는 정일봉 바위 위에서 1942년 2월 16일 태어났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2월 16일 태어났으니까 216 거기 백두산의 정일봉이라는 바위도 216m, 또 바위의 무게도 216톤, 2월 16일 날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날 영하 온도가 40도인데 태어날 때는 뭐 이렇게 평상으로 올라갔고 40도가 아니라 벼랑간의 평균 기온으로 올라갔고 16명 신선이 절을 하고 올라가니까 큰 별이 나타났다고.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이북에서 선전하고 있는 책에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제비가 나타나서 출생을 예고했고 쌍무지개가 뜨고 가을이 봄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김정일이 태어난 날, 태어난 지 3주 만에 걷고 8주 만에 말을 하고 3살에 쌍안경을 보고 공격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군사분계선에서 쌍안경으로 우리 남쪽을 보니까 우리 남쪽 군인들이 눈이 멀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주민들한테 주입시키고 있는 이북의 김정일 3대에 대한 선전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부터 대대로 체내에 분뇨, 똥오줌이 생기지 않아서 화장실에 가지 않는 그런 소변이나 대변도 보지 않는 초자연적 생체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줌 안 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김정은까지 다 그렇다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지금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은 책을 1500권 썼고 오페라를 6권 썼고 생전 처음 나간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11개, 또 38 언더파를 쳤다고 선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골프를 40년 넘게 쳤는데도 홀인원을 한 번도 못했고 언더파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홀인원이라는 게 한 번 딱 쳐서 이렇게 조그만 구멍에 집어넣는 건데, 또 햄버거, 이걸 고기 겹빵이라고 해서 세계 최초로 햄버거를 김정일이 만들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북에는 통통하고 키 작은 김정은은 3살 때 운전을 했고 9살 때 요트 대회에서 우승도 했고 7년 전 2015년에는 시계를 30분 늦추면서 일제시대에 뺏겼던 30분을 되찾았다고 자랑합니다. 일부 동경과 서울의 해 뜨는 시간이 서울이 30분이 늦으니까 아마 그 30분 늦추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그거를 다시 이제 되찾았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평양이 지금 서울이 10시면은 평양은 아마 9시 반쯤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문재인과 백두산에 같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가서 백마를 탄다고 어쩌고 그랬는데 문재인과 백두산에 오를 때는 신통력을 발휘해서 그날 날씨를 쾌청하게 김정은이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외국 신문들은 3대에 걸치는 황당한 주장들을 그 미국 배우 톰 크루즈죠? 네. 톰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 빗대서 미션 김파서블이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저는 김정은이 비밀리에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은의 시체를 중국 흑룡강성 러시아 국경 부근 어딘가에 옮겨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양에는 밀랍으로 만든 모조 시체를 놔두고 진품 시체는 일단 유사시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해야 후일을 기약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평양에 있는 건 가짜고 실제 시체는 아마 흑룡강성 어디 소련 국경 부근에 갖다 놨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폭탄 한 발이면 다 그
시체가 놓여있는 건물이 무너질 텐데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중국의 협조나 묵인이 없이는 북한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시진핑의 중국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인은 뭐 비위를 일부러 건드릴 필요까지는 없지만 큰 산 작은 나라라는 문재인의 외교, 빅 마운튼 스몰 랜드, 중국은 빅 마운틴이고 우리는 스몰 랜드다, 큰 산 작은 나라 하는 문재인 외교를 이제는 걷어치워야 합니다. 말이 되십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